자, 이거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요. 신천지 연루설. 네. 이거는 지금 이게 간단치 않. 이거는 농담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대 리스크는 이 신천지 연루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 특정 후보와 신천지가 연루된 것이라면 그 특정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루됐다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고 뭐고 간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건 큰일 날 문제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또 올라 버렸어요. 김민석 후보의 출마의 선언 때 이 신천지 연루설을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곡 없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합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합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워낙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왜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의 관련 입장이 두 번에 걸쳐 나왔는데 네. 그거를 자세하게 좀 일단 전해 주시죠. 네, 먼저 7월 22일에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을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25일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제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짚은 것이다. 저는 이 일이 역사와 정의,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공적 영역에서 당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민주당의 존엄스러운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겠다. 네, 저 후보님. 네. 이게 전당대회 저는 최대 리스크로 성격 규정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20조 2항에 보면 정교 분리 원칙을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위헌 정당의 맞아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다. 네. 그리고 추경호 등이 유죄로 확정되고 그리고 신천지 통일교 등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특검하자 그리고 수사해라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것은 그러면 이거는 근거를 대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 없이 그냥 연기 피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조차 저를 많은 곳에서 비판하고 있는 박지원 어르신조차 이것을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신천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그래서 사태. 이거는 공적 영역으로 올라갔다고 본인도 주장한 만큼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천지 그 특검, 통일교 특검 네. 한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네. 당시의 당대표였던 네. 정청래 당대표가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저했다.
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기하면서 첫 번째로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들으셨죠 그런 그게 얘기는. 뭐냐면 네.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정청래가 실제로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자. 그리고 통일교만 하자 이럴 때 안 돼. 통일교 받고 신천지 더블로 가. 이런 발언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특검하자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여러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네. 감봉띠지 특검도 하고 무슨 맞아요. 특검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상설 파견 검사가 없다는 거예요. 파견을 받아서 이걸 특검을 하려면 하는데 파견 검사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힘주어서 할 특검은 조작기소 특검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 통일교 특검까지 특검을 파견받을 여력이 없으니 이거는 그냥 경찰 수사로 가자.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대통령에서도 이거는 경찰 합수본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저는 하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당정청 조율 과정을 하다 보니 물밑 대화를 하다 보니 파견 검사가 실제로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제가 실제로 방해해서 안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려면 네. 이것은 법적으로 가도 제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인을 제가 대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천지 연루설은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거기에 더해 JMS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JMS 이 매불쇼와 대척점에 예. 있는 네. 예, 종교거든요. JMS 정명석 연루설까지 나왔습니다. JMS 정명석과 정청래 후보가 친인척이라고 작은 아버지라고. 아니 친인척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라고 네. 불렀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영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가 그 JMS 정명석 씨하고 무슨 인척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와 정명석 일단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관계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보자들이. 정청래가 중학교 때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정명석이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요. 작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고 네. 작은 아버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는 보시려면 제 페이스북 가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나와 계십니다. 봤는데 그걸 이제 공개하고 나서 네. 제가 또 다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은 네. 뭐 작은 아버지가 한 명이냐 자, 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해자 돌림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해자 일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위에가 한 분 계셨고 아버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 지금 시골에 계신 분이 작은 아버지고요. 그다음에 막내 작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위 할아버지가 길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하동정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얼토당토하는 거죠. 가깝게 저는 왜 이걸 가지고 가깝게 지낸 적도 없나요? 저희 본 동네하고 본 동네하고 그 외딴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1km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 별로 교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네. 정명석하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태어날 수는 있잖아. 네. 그럴 수는 있잖아. 그것 네.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같은 고장은 맞나 보군요. 저희 동네가 석망리라는 곳이고 거기가 원래 저희 동네 부를 때는 달박골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월명동으로 이제 한자화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있는 건 저희가 알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네네네. 같은 고장에서 태어난 건 맞고. 네, 그건 맞습니다. 그 뭐 교류가 있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니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그러면은 후보님, 네. 제가 아직도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 봤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네. 의심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 사실이 아니면 고소했겠지. 가만히 있잖아. 사실 아니냐? 저희가 법적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이건 당연히 이것은 제가 이렇게 허위 가짜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제가 문 닫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신천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네 지역구 행사였습니다.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매불쇼. 매부시 예,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노벨길을 만들자. 그래서 노벨 재단이라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노벨 재단 비석을 연트라파크 가운데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제막식을 한 거였어요. 그게 지역구 행사였어요. 그래서 마포구청장, 경찰서장 저도 갔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윤철 장관이 그때 기재부 차관할 때 왔었어요. 그게 축사하고 끝난 행사예요. 예. 근데 그 노벨재단 이사장 이모 씨가 신천지로 의심받고 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지역구 행사에 갔으면 제가 신천지면 구윤철 장관도 신천지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고 뭐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되지 않고 결국은 법정에 가서 이거는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법적인 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총재하고는요. 제가 전화도 못 받고 만난 적도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 뭐 살았다고는 하는데 예, 또 그 정명석 그저 호칭 붙이면 또 오해사니까요. 그럼 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명석. 아 정명석. 네. 아, 저희와는 아주 대척점에 있는 네. 곳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JMS 와 JMS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던 아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잘했습니다. 잘한 거 맞죠? 표정 얻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저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뭐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그 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되는 네. 사람입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세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저는 상처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돼, 이런 거는. 네. 나머지 그 두 후보 중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승복하시겠습니까? 오브 코스.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쁘게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정청래 후보의 지지자들도 함께 하게끔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나머지 두 후보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상처 봉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공약까지 했습니다. 씻김 굿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당원들 모여서 난장 토론 같은 걸 하겠다. 그리고 도대체 정청래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 신천지라서 싫어하냐? 나 신천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것처럼 그걸 다 터놓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씻김 굿이라도 해서라도 그것을 봉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를 선고한다는 것은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너는 완성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AI 혁명 시대, 우리 AI 3대 강국인데 올라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박태웅 의장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전기 국가 플랫폼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AI 종합 선물 세트를 어디 아프리카 어디 나라, 동남아시아 어디 나라 가서 그걸 아예 그냥 사막에 50만 도시를 건설해 주는 것처럼 그런 능력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800조가 국가 예산이라면 세수가 900조가 거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조가 더 거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이 남는 추가로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물론 2030 취직, 일자리, 주거, 복지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이 AI 혁명 변화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똑똑한 그리고 해안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시즌2 정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당위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부터
한 뿌리 아닙니까? 네. 한 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그다음에 당 밖으로는 조국 혁신당과는 빨리 합당하고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는 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은 단일 후보로 내보내야 됩니다. 범민주 진보. 우리가 내란을 겪고도 50%를 못 얻었어요. 네. 그러려면 이게 단일 후보를 내서 1대1로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정답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하려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그런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핥히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다만 정당방위만 하겠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라고 해서 제가 상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 후보가 저와 같은 정신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짧게만 네,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네. 청와대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요. 관념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게 접니다. 제가 오죽하면 1년 전에 박찬대 후보랑 TV 토론할 때 박찬대 후보가 저는 눈빛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안다고 그래서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제가 되면 뭐 레임덕이 온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네거티브를 하시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은 실용주의예요. 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궁합을 잘 맞춰서 할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당대회 선거 마케팅, 선거 프로파간다를 한다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네임덕이 온다든가 뭐 그러면 당을 패싱한다든가 이런 부정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네. 플러스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절절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가 많은데 뭐 대통령을 어떻게 지키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천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도 최고위원이죠. 박규환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는요, 통일교인도 아마 수십 명 이상 있을 것이고,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조계종, 뭐 천태종 다 있습니다. 그건 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우리 당을 선택하신 당원들은 존중되어야 하죠. 민주당 당원이 160만 명인데 통일교인이 수십 명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게 아무 이상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별로 들을 게 없어서 평가는 네. 하지 않을게요. 네. 뭐 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종교에 자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로 간 사람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서 신천지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질은. 그러면 사실 신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적 기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박규환 최고위원 누굽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찍어서 지금 지명직 최고를 하는 신천계의 대표적인 스피커란 말이에요. 네. 왜 신천지를 방어하지? 저는 먼저 묻고 싶어요. 왜요? 신천지가 지금 합수본 수사에 따라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거 유입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조금 불법적 정황이 있다고 지금 수사에 착수했는데 왜 방어를 해요? 이건 어떤 계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사이비 유사 종교가 이게 정치 구도를 갖고 들어왔다. 그리고 어떤 모 정치인들이 혹시나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정치 이득을 위해서 활용했다. 묵인했다. 용인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 문제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뭐 어떤 선거의 어떤 표 득실이라든지 정치적 이득 관계를 떠나서 민주당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출당시키고 이에 엮여있는 정치인들은 여기에서 정치권을 떠나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말하자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딱 지정한 건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발끈해서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것처럼 왜 발끈하냐고요. 그냥 똑같이 발맞춰서 나도 김민석 후보의 말에 동조한다.
이 신천지 문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일이다. 이거 반드시 사스타치 문제를 밝혀내서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박규환 최고 보면은 똑같아요. 뭐 지금 한민수 의원 저 누구예요? 최민희 후보 또 누구예요? 이성윤. 네. 이 3인방이 목 놓아서 근거를 대라 이러고 있어요. 아니 뭐 언제 본인들한테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여튼 박규환 최고의 말도 들어봤는데 당사자로 지목한 적은 없는데 지목된 것 같은 정청래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받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직접 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제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 소장님은 저 당무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당직자로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싱크 우리가 2개를 봤는데 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저 행사, 정청래 후보가 말한 행사의 행사장 밖에서의 발언이었고 정청래 후보는 행사장 안에서의 발언인데 네. 최고위원은 일종의 심판 같은 역할 아닙니까? 지도부. 그런데 저렇게 후보 행사에들 갑니까 원래? 가면 안 되죠.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네네. 가고 싶으면 최고위원은 그만둬라. 그렇죠. 네. 지명직 최고는 특히나 그 지명직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분이 정청래 전 대표면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다 하면서 선거에 유리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따라다녀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남들 국민이 보기에는 콩가루 정당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거 뭡니까? 그래서 지명직 최고들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시정이라도 뭐 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기간 동안만 원내대표로서 지금 그 권한대행을 하니까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는 정치적 중립조차도 못 지키는 분이 최고위원으로서 앉아있는 것 자체 이게 반칙이고 그동안 정청래 지도부가 얼마나 반칙을 그냥 대놓고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네. 큰 것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갈등부터 시작해서 공천에 대한 기준이 뭔가 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것들이 저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규환 최고는 저런 발언들을 밖에서 하는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직을 내려놓고 해야 된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수인데 또는 선수단의 일원인데 심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원칙이 있는데 그전에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해보면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사실상 최고위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했죠. 뒤에서 몰래 도왔죠. 네네. 이렇게 대놓고 따라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건 정청래 후보가 자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뭐 어떤 지역위원장은 뭐 직접적으로 지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최고위원은 의결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일단은 뭐 이제 이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를 당원들이 다 판단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뭐 알갈할 건 없지만 최소한 대구 이 당원 모집에 가서 지금 신천지 문제를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친천계에서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라고 목 놓아 스스로 셀프 자인을 하는 격이 돼버렸어요. 왜 이 신천지를 나를 갖고 공격하느냐. 근데 그런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신천지를 방어할 게 아니라 신천지를 발본배 세곤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또 하나는 앞서 합수본 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아직 수사하니까 검찰하고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그러니까 약간 흘린 거잖아요.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뭐 민주당이 유입된 게 보인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수사기관들은 그런 얘기를 공표할 때 기자회견으로 공표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내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막 지르지는 않잖아요. 그럼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 내용만 파악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뭐 작전이다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그 2021년부터 24년 또 있었던 대선 개입에 대한 이게 진술 정황을 확보를 했다고 그랬고 6.3 지방선거 이번에 네. 거기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뭐 대규모 당원 가입을 했다. 이 부분도 또 증언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소한 6하 원칙은 갖고 있는 거죠.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아마 흘렸다기보다는 진행 여부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원래 신천지가 수사가 진행됐던 건데 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도 양쪽에 신천지가 보험을 들었네요. 근데 민주당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국민의힘만 부각이 되면 또 국민의힘에서 이게 정치적 수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흘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민석 후보 측은 뭐 여러 가지 각자 정치권의 빨대들이 있잖아요. 네. 뭐 빨대들을 통해서 뭐 좀 근거를 확보해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육하원 측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떤 시점에 했는지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지방선거면 모든 후보들이 신천지를 동원하거나 그러진 신천지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모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매우 심각하죠. 이게 선거라는 게 저는 이제 추측건데 당무를 해보면 네. 신천지 신도들이 와서 전체 선거판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그 당의 경선 과정은 바꿀 수 있죠. 네. 경선이라는 게 지역에서 뭐 500명, 1000명 가지고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2000명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에 특정 뭐 신도들 10,000명만 투입해봐요. 꽤 뭐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예, 특히나 박빙인 승부였던 지역들을 돌이켜보면 경선에서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신천지 개입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을 했나? 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교분리 원칙에서 어긋난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그냥 왜곡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교분리의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거는 이제 이건 당연히 이게 이 처벌해야 대상이지만 중요한 거는 정당으로 왔을 때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용했냐가 더 경악스러운 일이죠. 어떤 특정 정치인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천지와 손을 잡고 뭔가를 했다라면 그는 아니 정치인이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게 더 아주 엄청난 일이다라고. 근데 박규환 최고는 앞에서 우리 당에 신천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논평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답답한 얘기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방어적 얘기니까. 정청래 후보는 좀 발끈하고 있는데 까닭은 뭐예요? 이게 이제 저도 정청래 후보가 그 해당 당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다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이 광주 호남일보 행사 자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 천지화를 든 어떤 뭐 행사에 네네. 참여해서 뭐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그런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행사를 갔냐라는 질문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좀 갈 수도 있지 뭐. 지역에서 정치하다 보면 거기가 뭐 예를 들어 통일교인지 신천지인지 천주교 말하자면 박규환 최고의 말대로 지역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어요. 결국 오라고 해요. 그런 데서 그분들이 뭐 민주당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일 거고 지역 주민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면 싫어도 가야지 어떡해요. 그러면 내키질 않았지만 갔다. 하지만 난 신천지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지 하는데 안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왜 굳고 부인하지? 뭐가 있나? 아니 그 스타일이에요, 뭐예요?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굳고 부인하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스타일 같았으면 그냥 갔다. 뭐 갔는데 뭐 어때요? 내가 뭐 지역에서 그분들이 나 많이 지지 주는 사람들인데 뭐 지역 행사 오라니까 의원들이 안 갈 수 있냐?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리고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가 있던데. 네.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싸고 후보간 공방이 뜨거워졌고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희 법조에서 나온 단독 기사인데 예. 그러니까 합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정당에 가입해서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 가입했을 거라는 의혹도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 이제 진종호 의원이 또 관련 비슷한 의혹을 제기해서 3,000명 가입하는 거 있어갖고 올해 1월에 이제 경찰 참고인 조사하고 했었는데 이게 약간 경찰 수사가 좀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합수본에서 지금 파악을 한 거는 근데 그게 이번 지방선거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6.3 지방선거 때도 신천지 쪽 그 교인들이 지금 이 민주당에 대거 가입을 한 것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정도인 거고 물론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의혹이 과거 의혹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때 지방선거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까지 당연히 전당대회 때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번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럼 이게 단순히 개별 가입인지 신천지 쪽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뭐 입장을 냈으니까요. 아니면 정말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맞는 내용인지가 확인돼야 될 부분인 건데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연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증거와 별개로 예.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 어떤 그런 종교 쪽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할 거다. 이건 좀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이 그건 좀 더 드러나야겠죠.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제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 까지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는 2번, 3번 질문했을 때는 이제 그만 질문해라. 내가 그거는 뭐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등등으로 뭔가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지금 당장 밝혀야 된다. 이건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등등 얘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신천지라는 이 종교 집단이 한동안은 그러니까 개신교계의 골칫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오늘도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가 6.3 지방선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6개월 당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마음을 먹고 당원 가입을 한다면 이게 12월부터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부터. 맞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그 기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국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원 가입을 할 때는 핸드폰 번호, 주소, 뭐 이름 그리고 계좌, 단비가 예.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중첩되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명해라. 이게 이중당정인지 과거에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데 소명이 안 된 5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이제 당원 자격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면서 이른바 종교 거점 주소지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대조 작업을 한 거예요. 예.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지금 민주당 지금 입장입니다. 강준현 4명 수석 나왔다는 대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 나왔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료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주소지 정도인 맞습니다. 것은 제한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게 당 차원의 조사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내용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